1950년 1월의 대전. 한겨울의 매서운 바람은 골목마다 얼음처럼 번지고 있었다. 사람들은 곧 닥칠 전쟁의 기운을 감지하지 못한 채 그저 추운 겨울을 버티는데 집중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해 1월 12일 대전역 인근의 한 하숙집에서는 이 도시의 어둠을 드러내는 사건이 시작된다. 단 한 명의 실종. 그러나 그것이 대전 시민 전체를 불안에 떨게 한 살인사건의 서막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여기는 미스터리 추적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1950년 1월 대전에서 일어난 실종이자 살인으로 추정되는 사건의 24시간을 추적합니다. 24시간 전 1950년 1월 11일 오전 8시 40분 대전역 광장은 사람들로 붐볐다. 남쪽에서 올라온 군인들이 기차를 갈아타고 상인들은 부산에서 실은 물건들을 내리느라 분주했다. 그중 역 근처 하숙집 남이록을 운영하던 박선혜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장을 보고 있었다. 그녀는 올해 33, 전쟁 미망인이 된 지 2년째였다. 그녀의 하숙집에는 3명의 손님이 살았다. 철도청 직원 이중호, 상점 점원, 정만석 가명, 그리고 대전일보 견습기자 최기훈. 그날 아침 최기훈은 신문사로 나가기 전 신문용 원고를 책상 위에 남겼다. 그의 원고 제목은 대전역 실종자. 그들의 공통점은 그는 며칠 전부터 대전역 부근에서 실종되는 사람들에 대해 취재 중이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는 그날 이후 자신이 바로 실종자 목록에 오를 것이라는 사실을 예감하지 못했다. 24시간 전 1950년 1월 11일 오후 2시 15분 대전일보 편집부 사무실. 기자들은 신문 발행 준비로 분주했다. 최기훈은 교정지를 들고 나가더니 15분 뒤 사무실로 돌아오지 않았다. 동료 기자는 처음엔 그가 역 근처로 취재를 나간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저녁이 되어도 연락이 닿지 않았다. 당시에는 전화 한 통도 귀한 시대였다. 사무실에서는 그가 술집에 들른 줄 알고 웃어넘겼지만 이튿날 아침에도 출근하지 않자 편집국장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 친구 어제도 대전역 쪽이랬지? 그 동네 요즘 뭔가 이상해. 24시간 전 1950년 1월 11일 밤 9시 50분 박선혜 씨는 하숙집 문을 잠그려다 문득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뒤뜰 쪽 낡은 펌프 근처에서 철컥하는 금소금이 났다. 그녀는 등잔불을 들고 나가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대신 땅바닥에 떨어진 누군가의 필기구 하나, 바로 최기훈이 사용하던 검은 만년필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그때부터 불안했다. 그날 밤 하숙집의 다른 하숙인들도 그를 보지 못했다고 했다. 24시간 후 1950년 1월 12일 오전 9시 30분 최기훈의 실종은 경찰에 접수됐다. 대전경찰서 형사과 소속 김동률 가명 형사가 수사를 맡았다. 그는 전쟁 직전의 불안한 사회 속에서도 사람이 사라졌다는 말에 곧장 움직였다. 하숙집을 수색하던 그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최기훈의 책상 아래쪽 서랍 맨 밑칸에서 찢어진 신문 한 조각이 나왔다. 그 기사에는 이런 문장이 남아있었다. 실종자 3인의 공통점은 모두 역 인근 재분소에서 목격되었다. 재분소. 그곳은 몇 년 전 일본인 소유였으나 해방 후 무주공산이 된 채 방치되어 있었다. 낡은 콘크리트 벽 안엔 밀가루 포대와 녹슨 기계만이 남아있었다. 김 형사는 그곳으로 향했다. 24시간 후 1950년 1월 12일 오후 1시 20분 재분소 안은 썰렁했다. 하지만 형사는 곧 한 가지 냄새를 맡았다. 기름과 썩은 냄새가 섞인 묘한 비린내. 그는 플래시를 비추며 한쪽 벽을 두드렸다. 텅, 텅. 그리고 마지막 한 구석에서 묵직한 소리가 났다. 벽돌을 한 장 드러내자 그 안에는 무언가가 흙 속에 묻혀 있었다. 사람의 팔이었다. 곧 현장이 봉쇄됐다. 그날 저녁 경찰은 벽 안에서 시신 하나를 수습했다. 그 시신은 이미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지만 신문사의 기자증과 만년필 덕분에 신원이 확인됐다. 그는 바로 최기훈이었다. 대전역 실종 취재를 하던 기자,
스스로 실종의 희생자가 되어 돌아온 것이다. 수사 결과 1950년 1월 13일 오전 11시 김동률 형사는 하숙집을 다시 찾아갔다. 그는 사건의 실마리가 그곳에 있다고 믿었다. 하숙집 주인 박선희 씨는 경찰 앞에서 침착했다. 하지만 형사의 눈에 띈 것은 그녀의 손목이었다. 겨울에도 불구하고 손목에는 희미한 화상 자국이 있었다. 그리고 부엌 한쪽에는 작은 화덕과 녹아내린 철 조각들이 있었다. 형사는 부드럽게 물었다. 박 씨, 이 화덕에서 뭘 녹이셨습니까?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다. 형사가 주변을 살피던 중 그녀의 방 서랍에서 밀가루 포대 조각이 발견되었다. 그 포대에는 재분소라는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다. 그녀는 결국 이렇게 말했다. 그 사람 너무 많이 알고 있었어요. 사건의 전말 추정. 조사 결과 박선희 씨는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인 재분소의 사환으로 일했다. 해방 후 그 재분소를 몰래 점유하며 불법적으로 밀을 거래해왔다. 그 과정에서 재분소 창고를 이용해 사람을 감춘 정황이 드러났다. 최기우는 실종자 기사 취재 중 이 불법 거래를 알게 되었고 그 사실을 보도하려 했다.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1월 11일 오후 재분소를 직접 찾았다가 돌아오지 않았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취재 수첩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다. 모두 같은 여자를 알고 있다. 이름은 박선희. 박선희 씨는 체포되었으나 정식 재판을 받기 전 대전형무소 폭격으로 행방불명되었다. 그녀가 실제로 살인을 저질렀는지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재분소벽에서 발견된 다른 인골 3조각, 그것들이 다른 실종자들의 것이었다는 사실이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서로 확인되었다. 사건 이후 1950년 1월 20일 대전일보는 조용히 그 사건을 일면 하단에 실었다. 대전역 실종 사건, 피의자 박모 씨 행방불명 미제 가능성. 그 문장은 짧았지만 시민들의 불안을 잠재우기엔 부족했다. 하숙집 남이록은 그 후로 3개월 만에 철거됐다. 그러나 그 자리에 새로 세워진 건물의 지하실 공사 중 또 한 번 해골 조각이 발견되면서 대전 시민들은 이 사건을 남이록 살인 사건이라 부르게 되었다. 엔딩 내레이션. 7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대전의 오래된 사람들은 그날의 이야기를 입에 올린다. 겨울밤 펌프 근처에서 들리는 금소금이 마치 누군가의 마지막 신호 같았다고. 기자가 취재하던 실종자들은 결국 같은 여자의 이름 앞에서 멈췄다. 그리고 그녀의 행방 역시 미궁 속으로 사라졌다. 시간은 진실을 묻지만 진실은 결코 썩지 않는다. 어쩌면 대전역 근처의 낡은 골목 어딘가엔 아직도 그날의 흔적이 남아있을지도 모른다. 여러분이 방금 들으신 이야기는 1950년 1월 대전에서 실제로 기록된 실종 사건을 토대로 재구성한 미스터리였습니다. 이곳은 미스터리 추적자, 세상에 남겨진 미스터리와 진실을 끝까지 추적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를 함께 따라와 주십시오.